자, 10장에서는 9장에 이어서 클래스의 고급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객체에 컨스트라는 식별자를 붙였을 때 또는 클래스의 member 함수에 const라는 식별자를 붙였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friend 함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friend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해하기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this pointer라는 게 있습니다. 자, this pointer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적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member 데이터, member 함수에 붙여졌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onst라는 객체에 const라는 식별자를 붙였을 때 또는 member 함수에 const라는 식별자를 붙였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선 해당되는 객체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도록 방지를 시켜주는 것. 이게 const 식별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것은 최소 권한의 원칙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특정 객체, 특정 변수를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 강화시켜 놓는 것. 이게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최소 권한의 원칙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는 const라는 식별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컴포지션, 자, 컴포지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friend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is pointer,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 그리고 static, 키워드 이런 부분들이 10장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락지 클래스, 자, 대리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대리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권한의 원칙. 자, 좋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자, 프로그램 개발자다. 라고 한다면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또는 객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구속시켜 놓는 것. 이게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게 const라는 식별자가 있습니다. const라는 식별자는 이전에도 얘기한 것 마냥 read only, 즉 객체나 또는 변수에 대해서 읽기만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구속을 시켜놓는 겁니다. 만약에 객체 또는 변수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한다면은 바로 컴파일 오류가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프로그램 개발자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프로그래머는 제일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 응용 프로그램, 즉 확장자가 exe.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exe 파일을 구동시켰을 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가장 빠르게 응용 프로그램을 불러올 수 있는 것, 구동시킬 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컴파일 단계에서 속도가 일부 저감되더라도, 자, 컴파일 단계, 프로그램 개발하는 단계에서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빌드하는 과정에서는 속도가 약간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응용 프로그램, 즉 확장자가 exe 파일을 고객이 구동시켰을 때 속도가 빠르다면은 컴파일 단계 속도가 약간 저감되더라도 그것은 허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const라는 식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컴파일 단계에서는 const라는 식별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컴파일하고 링크해서 빌드하는 그 과정에서는 속도가 저감될 수 있다. 그러나 수행 속도,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버그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개발자들은 이 const라는 식별자를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컴파일러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있지만은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면은 코드를 최적화할 것이냐. 좋은 컴파일러일수록 코드를 최적화하고 응용 프로그램 exe 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적화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잘하는 것들이 좋은 컴파일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컴파일러들이 const라는 식별자를 제대로 감지해낼 수 있느냐? 제대로 감지해낸다면은 이 exe 파일을 구동시켰을 때 속도가 개선되고 또한 버그도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const라는 식별자를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자, const라는 식별자. 자, 우선 const 객체가 있습니다. const 객체. 어떤 객체를 정의를 하는데 클래스 타입, 유저 디파인드 타입인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드는데 const라는 식별자를 붙여서 사용한다. 자, 이 객체, const 객체는 반드시 const 멤버 함수만을 호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const 객체, const 오브젝트는 const 멤버 함수만을 호출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const 객체는 const 멤버 함수만 호출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객체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객체는 const 객체가 아닌 일반 객체. 일반 객체에서도 물론 const라고 명명된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다. 호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멤버 함수가, 자, const라는 식별자가 붙인 멤버 함수가 객체 내에 있는 멤버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 const, 자, 멤버 함수의, 클래스의 멤버 함수의 const라는 식별자는 반드시 프로토타입과 그리고 그 함수가 정의된 위치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const라고 선언한 것은 constructor와 destructor에서는 const라는 식별자를 쓸 수가 없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const 객체는 반드시 const 멤버 함수만을 호출한다. 두 번째, 일반 객체에서는 멤버 함수를, 자, const라고 붙인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멤버 함수가 객체 내에 있는 멤버 데이터를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const라고 식별된 함수는, 멤버 함수는 프로토타입과 함수의 정의 부분에 const라는 식별자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리고 constructor와 destructor는 const라는 식별자를 쓸 수가 없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또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const 멤버 함수, const 멤버 함수. 요 놈은 non-constant 멤버 함수, 다른 멤버 함수, const라고 식별자가 붙여지지 않은 다른 멤버 함수를 절대 호출할 수가 없다. 호출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const라고 식별자가 붙인 멤버 함수 내에, 이 함수 내, const라고 식별자를 붙인 멤버 함수 내에서 non-constant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const 객체에서는 non-constant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없다. 자, 앞에서 네 가지 기억하라는 것,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const 멤버 함수. 자, 멤버 함수들도 오버로딩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버로딩 함수. 예전에 뭐가 오버로딩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함수 이름은 같다. 그러나 그 함수의 시그네처만 틀린 것. 그것을 오버로딩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 const 멤버 함수는 non-constant 멤버 함수들과 오버로딩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오버로딩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const 멤버 함수, 다른 하나는 non-constant 멤버 함수로 오버로딩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const 멤버 함수, 함수 이름은 똑같고 하나는 const라는 식별자가 붙였고 다른 하나는 const라는 식별자가 없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것을 찾아가냐? 객체는 어떤 것을 찾아가느냐? 만약에 객체가
컨스탄트다. 컨스탄트 오브젝트다. 라고 하면 컴파일러는 컨스탄트 멤버 함수를 찾아갑니다. 함수 이름은 똑같지만 컨스탄트 오브젝트는 컨스탄트 멤버 함수를 호출한다. 만약에 객체가 컨스탄트 식별자가 없다. 그러니까 non constant 오브젝트다. 일반 오브젝트다. 라고 하면 컴파일러는 non constant 버전의 멤버 함수를 찾아가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멤버 함수는 오버로딩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자, 함수 이름은 똑같다. 그러나 하나는 컨스탄트 식별자가 붙인 함수고 다른 하나는 컨스탄트라는 식별자가 없는 함수가 동일한 함수 이름으로 존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객체가 컨스트 객체다 라고 하면 컴파일러는 컨스트 멤버 함수를 찾아가고 또 컨스트라는 식별자가 없는 일반 객체다 라고 하면은 컴파일러는 non constant 버전을 찾아간다. non constant 멤버 함수를 찾아간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는 컨스트를 붙일 수가 없다. 자, 예제가 나옵니다. time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 가운데 get hour, get minute, get second 이거는 const 멤버 함수입니다. 자, 뒤에 const라는 식별자가 붙었죠. 이게 const 멤버 함수입니다. 자, 프로토타입에서도 const라는 식별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자, 뒤로 가볼까요? 아, 여기서 또 있네요. 프린트 유니버셜은 const라는 식별자를 갖고 있는 const 멤버 함수입니다. 그런 반면에 프린트 스탠다드는 const라는 식별자가 없네요. 일반 멤버 함수입니다. 자, 쭉 보도록 하죠. 쭉 보는 중에 get hour가 있네요. 자, 아까 get hour에 프로토타입을 선언할 때도 const를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의 정의 부분, 이 부분에서도 const라는 식별자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const라는 식별자를 붙여야 돼요. 자, const라는 식별자가 붙이는 의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는 get hour라는 함수 내에서는 절대 time 클래스 내에 있는 멤버 데이터 hour, minute, second가 해당되겠죠. 요 놈을 이 안에서 절대 변경하지 마라 라고 구속 조건을 준 겁니다. 절대 get hour라는 const 멤버 함수 내부에서는 이 private 멤버 데이터들을 변경하지 말고 읽기만 하라는 겁니다. 읽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경이 일어나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게 const 멤버 함수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도 프린트 유니버셜이 있네요. 여기 안에서도 const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프린트 유니버셜 이 내부에서는 hour, minute, second를 읽기만 하라. 자, 여기서 읽었죠. hour, minute, second를 읽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기만 하라는 겁니다. 변경할 수는 없어요. hour, minute, second를 이 안에서 값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프린트 스탠다드 이것은 일반 멤버 함수네요. 자, 메인 함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wakeup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일반 객체, non-constant 객체예요. 자, 6시 45분 0초를 아규먼트로 wakeup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메모리를 만들면서 컨스트럭터를 호출합니다. 컨스트럭터 호출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wakeup에 해당되는 멤버 데이터, 즉 hour는 6, minute는 45, second는 0이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8번째 줄에 보면 눈이라는 객체가 있네요. 눈이라는 객체. 자, 객체를 만들면서 컨스트럭터를 호출합니다. 아규먼트는 12, 0, 0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const라는 식별자가 붙었네요. 즉, 이 객체는 눈이라는 이 객체 내에 12, 0, 0, hour, minute, second, 12, 0, 0으로 초기화된 것, 이 값을 바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상수하고 똑같아요.
상수는 const 인티저 sum이라고 했으면 이 10은 이 코드 안에서 절대 sum이라는 숫자를 바꿀 수는 없다. 자, sum을 100으로 바꿨다. 그럼 이 위치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눈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도 마찬가지. 이 초기화된 상태, 이 상태가 이 아래에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눈이라는 상태, 눈이라는 객체 내에 있는 멤버 데이터, hour, minisecond를 이 아래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const 객체입니다. const 객체요. 자, 또 내려가 볼까요? wake up 객체에서 set hour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자, 그럼 18을 전달해서 내부에 6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값을 18로 바꿉니다. hour를. 가능해요. 왜냐면 non-constant 객체가 non-constant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까요? 눈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건 const 객체입니다. 그런데 얘가 set hour라는 non-constant 멤버 함수. set hour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non-constant예요. const가 뒤에 안 붙었죠. non-constant 멤버 함수입니다. 그놈을 호출했어요. 그놈을 호출했어. 그 말의 뜻은 뭐냐? hour 12 현재 12라고 되어 있는 놈을 다시 10이라는 값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눈에 있는 hour minisecond 1200이 이 값에 의해서 변경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const라고 붙여진 의미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됩니다. 왜? set hour라는 걸 통해서 눈에 있는 hour라는 멤버 데이터를 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에 눈이 바뀔 수 없는데, 눈에 있는 hour, minute, second에 있는 값이 바뀔 수 없는데 요 놈을 통해서 억지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wakeup이 있습니다. 객체, 일반 객체요. 일반 객체. 그런데 get hour를 했습니다. 이건 const 멤버 함수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const 멤버 함수를 non-constant 오브젝트가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케이. non-constant 객체가 const 멤버 함수를 호출했다. 오케이. 가능합니다. 문제 없어요. 자, 눈이라는 const 객체가 있네요. 거기서 뭐로냐? get minute. get minute는 뭐냐? const 멤버 함수입니다. 가능해요. 왜? 얘는 const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const 멤버 함수의 의미는 뭐냐? 멤버 데이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const라는 식별자가 붙었습니다. 읽기만 할 수 있다. 즉 멤버 데이터를 읽기만 할 수 있다. 읽기만 했기 때문에 눈에 있는 hour, minisecond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되지 않았어요. 오케이. 눈, print universal, const 멤버 함수입니다. 오케이. 가능. 눈이 있습니다. 객체요. const 객체요. print 스탠다드 있습니다. print 스탠다드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일반 멤버 함수입니다. 일반 멤버 함수. 그 말의 뜻은 이 안에서 hour, minisecond를 바꿀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러면은 눈이라는 const 객체라는 의미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const 멤버 함수는 뭘 하는 거냐? 이 함수 내에서 get hour, get minute, get second 또는 print universal이라는 const 멤버 함수 내부에서 절대 멤버 데이터인 hour, minisecond를 바꿀 수가 없다. 읽기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const 멤버 함수입니다. const 멤버 함수. 그리고 이 const 멤버 함수에서 만약에 여기 const 멤버 함수가 있죠. 이 const 멤버 함수 내에서 non-constant 멤버 함수, 저기 예를 들어서 set mini가 있네요. non-constant 멤버 함수, 요놈을 호출했다. 즉 여기서 integer time get
hour에서 뭘 호출했냐? non-constant 멤버 함수, 즉 set minute 함수를 사용했다. 이것도 컴파일 오류입니다. const 멤버 함수 내에서는 절대로 non-const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const 멤버 함수 내에서는 절대로 non-const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게 된다. 자, 그리고 const 객체가 있다. 이 const 객체는 현재 1200을 통해서 컨스트럭터에서 hour, minute, second를 초기화를 했어요. const 객체는 절대 non-const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const 객체에서는 non-constant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없다. const 객체는 반드시 const 멤버 함수만을 호출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const 멤버 함수만을 호출해야 된다. 그러나 non-const 객체에서는 const 멤버 함수도 호출할 수 있고 non-const 멤버 함수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13번째 줄과 20번째 줄과 같이 이렇게 const 객체에서 non-const 멤버 함수를 호출했으면 해당 부분이 오류가 생깁니다. 13번째 줄과 20번째 줄,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좀 더 새로운 문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클래스 내에 const 멤버 데이터가 있다. 클래스 내부에 const 멤버 데이터가 있다. 그럼 const라는 말은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된 게 절대 그 코드 안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렇다면 클래스 내에서 어떻게 클래스 멤버 데이터를 초기화를 시킬까요? 자, 그때는 initialize syntax를 사용합니다. initialize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increment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쭉 있고 여기에 카운트를 계속 올리고 하는데 private data 20번째 줄 보면 increment라는 멤버 데이터가 있는데 이놈이 constant입니다. 상수예요. 상수. 한번 초기화되면 바꿀 수 없는 값. 그럼 이거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초기화를 해줘야 될까요? 자, 그것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initialize syntax를 사용해요. initialize syntax. 자, 땡땡이 마크를 칠합니다. 그러면은 C에 있는 construct의 C를 값을 받아서 얘를 카운터에 전달을 하고 i를 increment에 전달합니다. increment에 전달. 자, 더 깊이 컴파일러가 수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value를 전달합니다. 10과 5를 전달해요. value라는 객체가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멤버 데이터와 멤버 함수, 요 안에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10이라는 값을 전달을 했어요. 10이라는 값 전달을 했어. 자, 10이라는 값 내부에 뭐가 있었냐? 카운트와 인크리먼트가 있었습니다. 카운트와 인크리먼트. 요 공간도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메모리. 이렇게 만들어져요. 카운트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인크리먼트 요 놈은 요 브레이스가 열리기 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브레이스가 열리고 난 다음에는 이미 초기화가 끝난 상태예요. 따라서 브레이스가 열리는 시점 전에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initialize syntax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increment의 값이 5가 들어가겠네요. 5가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것. 클래스 내 const 멤버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상수는, increment라는 상수는 반드시 initialize를 사용해야 된다. 즉, i 값을 받아서 i 값을 increment에 전달하는 방식. initialize입니다. 브레이스가 열리기 전에 초기화가 돼야 돼요.
브레이스가 열리기 전에. 따라서 브레이스 열리기 전에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 갖고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코드가 수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 여기는 컨스트라는 객체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초기화된 상태로 절대 바꿀 수 없다. 할당 연산자를 쓸 수가 없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앞에서 있던 예제는 이니셜라이저 신텍스 이니셜라이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니셜라이저를 안 쓰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까요? 브레이스가 열리고 난 다음에는 이미 객체 내에 인크리먼트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확보돼서 요게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인크리먼트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브레이스가 열리고 나서 이 안에서 i 값, 여기서 전달받은 값을 인크리먼트에 할당을 하라고 했습니다. 할당. 이미 브레이스가 열리기 전에 인크리먼트, 상수 인크리먼트는 이미 메모리가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값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 브레이스가 열리고 14번째 줄에서 i, 전달받은 i 값을 이용해서 값을 할당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변경이 일어납니다. 쓰레기 값에서 i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클래스 내에 멤버 데이터가 상수로 정의되어 있다면 얘는 컨스트럭터가 열리기 전에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열리기 전에 메모리가 인크리먼트에 대한 메모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초기화를 해야 된다. 브레이스가 열리고 나서 이 바디 안에서는 이미 인크리먼트에 대한 값이 쓰레기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i 값으로 여기 있는 것 마냥 할당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니셜라이즈 신텍스, 이니셜라이저, 컨스트럭터가 열리기 전에 사용된다. 그것은 전달받은 값을 멤버 데이터의 초기화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non-constant 멤버 데이터. 요놈은 이 안에서 값을 초기화를 해도 상관없고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 갖고 브레이스가 열리기 전에 초기화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상수는 인크리먼트와 같은 상수는 브레이스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자, 브레이스가 열리고 난 다음에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컴포지션. 이게 뭐냐? 해서 관계다. 자, 여기서는 예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동차 클래스 카.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 핸들이 있을 겁니다. 핸들. 자동차 핸들에 대한 객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퀴, 휠에 대한 객체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브레이크라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들 컴포지션 관계, 해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카, 해서, 핸들, 휠, and 브레이크. 이런 관계를 해서 관계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의 클래스 내에 다른 클래스의 객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멤버 데이터로 다른 클래스의 타입들로 객체를 만들어 놓은 것, 이런 형태, 이것들을 컴포지션 클래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카가 컴포지션 클래스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다른 객체, 다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든 것들이 멤버 데이터로 클래스를 구성한 것, 이게 컴포지션 클래스입니다. 컴포지션 클래스. 자, 이 내용들 뒤에 또 여러 가지 나열될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초기화라는 것. 그렇다면은 이 객체는 언제 초기화를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초기화를 해줘야 될까요? 자, 결론을 얘기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여기 나와 있는 거 마냥 이니셜라이저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이니셜라이저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 초기화를 해주면은 해당되는 오브젝트 컨스트럭터, 오브젝트 2 컨스트럭터, 오브젝트 3 컨스트럭터가 연속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 된다. 그리고 순서는 요 순서에 클래스, 컴포지션 클래스 카에서 정의된 순서대로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됩니다. 호출이 돼요. 자, 클래스의 객체, 여기서 클래스의 객체는 카를 이용해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요 놈의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 2, 오브젝트 3가 먼저 컨스트럭터가 수행된다. 컨스트럭터가 수행돼서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만약에 요게 컨스트럭터가 이니셜라이즈 신텍스에서 컨스트럭터가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놈들은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된다. 이 부분들. 자, 내용들은 이런 거고 코드를 한번 볼까요?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데이트 클래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라이빗 영역에 checkDay라는 게 있네요. utility 펑션입니다. utility 펑션. 요게 뭘 하는 거냐? 요 퍼블릭 함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클래스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놈,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함수, 이게 utility 펑션입니다. 이전에 배웠죠?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checkday, utility 펑션입니다. checkday. 자, 디스트럭터가 있고 여기 있다. 자, checkday는 스태틱으로 배열이 정의되어 있네요. 유효성 검사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클래스가 나오네요. employee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employee 내부를 볼까요? 이 내부에서는 birth date와 hire date 두 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타입이 date라는 user defined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자, 이것을 컴포지션 클래스입니다. 뭐가? employee라는 클래스는 컴포지션 클래스다. 즉, 다른 클래스의 객체들을 멤버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것. 이게 컴포지션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birth date와 hire date, 이것을 언제 초기화를 해주느냐, 언제 초기화를 해주고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것 마냥 이니셜라이저를 쓰면 됩니다. 이니셜라이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전달받은 birthday, date of birth를 가지고 여기에 객체인 birthdate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출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컴포지션 클래스 내에 있는 객체는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한다.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birth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birthday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데이트에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호출될 겁니다. 물론 얘도 이 아규먼트를 가지고 hire date 내에 있는 컨스트럭터, 즉 데이트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될 겁니다. 수행이 될 거예요. 자,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컴포지션 클래스 내에 있는 객체를 초기화를 한다. 초기화를 한다는 말은 이 객체의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birth date, hire date라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객체부터 초기화를 할까요? 어느 객체부터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될까요? birth date, hire date. 자, 여기에 initialize syntax 쓴 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요 employee 클래스 내에 있는 요 순서대로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birth date, hire date, birth date 다음 컨스트럭터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hire date가 수행이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순서를 바꿔볼까요? higher date를 윗칸으로 가고 birthday를 아래로 넣어보러 보세요. 그래도 birthday가 먼저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클래스 정의된 이 순서대로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irthday가 먼저 동작되고 그 다음에 higher date가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가 수행됩니다. 이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요 칸을 지워보세요. 지웠어요. 즉, 이 객체에 대해서 initialize syntax를 쓰지 않고 아무것도 초기화를 안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birthdate과 higher date에 있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 여기서 디폴트 컨스트럭터 있나요? 여기 있네요. 디폴트 값을 갖고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1, 1900. 이 값을 갖고 여기에 있는 birthdate, higher date가 수행이 됩니다. 언제? 요 20번째 줄과 21번째 줄에 initialize syntax를 안 썼을 경우, 즉 멤버 데이터의 객체 이거에 대해서 초기화를 안 해줬을 경우, 그럼 요 놈들은 디폴트 컨스트럭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묵시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듯 이렇게 initialize syntax를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썼을 때, 초기화를 안 해줬을 때, 그때는 birthday와 higher date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고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자, 그 부분. 자, 이 안에서 higher date 프린트, higher date는 프린트가 호출됩니다. 인플로이에 있는 프린터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higher date에 있는 프린트가 호출됩니다. birthday에 있는 프린트가 호출됩니다. 자, 각각 불러지는 거죠. 자, 여기 써 있네요. birthday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를 매니저라는 객체를 만들면서 거기에 컨스트럭터로 전달을 합니다. Bob Blue, Buzz Higher. Buzz Higher는 여기에 있나요? Buzz Higher는 여기 있나요? 그러면 Buzz Higher 객체를 요놈이 뭘로 받느냐? 레퍼런스로 받았습니다. 레퍼런스로 받았어요. 그 레퍼런스를 birthdate 객체를 만들면서, 메모리를 만들면서 컨스트럭터를 수행한다. 그리고 레퍼런스로 받은 놈을 higher date 객체를 만들면서 컨스트럭터로 수행이 된다. 컨스트럭터가 수행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인플로이 내에 있는 자식들을, 구성원들을 먼저 컨스트럭터를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플로이 자신을 컨스트럭터를 수행을 한다.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내부의 구성원들을 먼저 컨스트럭터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해당되는 클래스, 여기서는 데이트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겠죠. 이것을 컨스트럭터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컨스트럭터 구동이 끝난 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즉 여기 이 내부로 들어가서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이런 절차 중요하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들어가고 해당되는 내용이 출력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매니저 이 부분에서 만들었던 객체 프린트라는 함수로 호출해 볼까요? 프린트를 함수로 호출하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먼저 하는 것이 first name, last name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employee 멤버들인 higher date의 프린트, birthday의 프린트, 요것을 출력을 한다. 호출을 한다. 자, 그렇게 됩니다. 다음은 friend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friend 함수. 자, 개념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단순한 형태입니다. friend, 친구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친구의 권한. 자, friend 함수. 이것은 클래스 내부에 선언되어 있지만 얘는 멤버 함수가 아닙니다. friend 함수는 멤버 함수가 아니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friend 함수는 멤버 함수가 아니다.
그럼 얘는 뭐라는 거냐? 친구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친구의 권한. 즉 클래스, 그 해당되는 클래스 내에 프라이빗 데이터, 여기서 non-public이라고 써 있는데 프라이빗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게 friend 함수입니다. 자, friend, 클래스 2라는 요놈의 친구의 권한을 준다. 친구의 권한을 준다.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한. 자,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우선 friend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 함수의 friend에 선언을 해주는 것은 클래스 정의 어느 영역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가능한 한 앞부분에 두는 게 좋겠죠. 앞부분에 두는 게 좋습니다. 자, 클래스 정의의 제일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에 줘야 된다. 다른 부분에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뒤에 있는 예제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 count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count라는 클래스의 정의는 요만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public membership과 private membership 경계에 벗어난 10번째 줄에 friend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setx라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네요.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setx는 count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아닙니다. 멤버 함수가 아니에요. 멤버 함수였으면 퍼블릭 영역 또는 프라이빗 영역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깥에 있어요. 외부에 있습니다. 자, setx는 멤버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자, 제가 설명하는 것 주어 동사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count는 주어입니다. setx에게 목적어죠. 친구의 권한을 준다. 친구의 권한을 준다. 카운터는 setx에게 친구의 권한을 준다. 그럼 이 setx는 친구의 권한을 얘로부터, 카운터라는 놈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카운트 내에 있는 이 private member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뒤에 가볼까요? setx. 자, 여기 있네요. setx에 대한 정의는 30번째 줄부터 33번째 줄 사이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얘는 만약에 setx가 멤버 함수였으면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예요. void 그리고 count setx 뭐 이렇게 선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얘 소속된 클래스의 소속을 정의하지 않고 그냥 함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함수는 일반적인 전역 함수입니다. 전역 함수예요. 카운트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밸류를 받았어요. 그 밸류를 C, 카운트입니다. 객체예요. 객체. C는 객체예요. 객체 내에 있는 X값, 뭐냐? 프라이빗 데이터네요. 그 값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클래스 밖은 객체죠. 객체에 있는 private member 데이터를 value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코드가 수행됩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돼. 왜? count는 setx에게 친구의 권한을 줘서 카운터가 갖고 있는 private member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친구의 권한을 준 거예요.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은 읽을 수도 있지만은 값을 변경할 수도 있다. 값을 변경을 했어요. setx에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왜? friend 함수였기 때문에. 자, 쭉 볼까요? setx 카운터 객체를 만든 것을 객체를 setx에 전달했어요. 얘는 레퍼런스로 받았고 그 레퍼런스에 있는 x값, count의 x값 이 값을 8로
변경을 했습니다. 8로 변경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8이 출력이 되네요. 이상 없습니다. 왜? 친구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함수에. setX라는 함수에게. 만약에 여기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갔다면 count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한테, 즉 여기서 볼까요? 여기에 클래스 count 하고 friend 클래스 아주 이렇게 썼다. 쭉 쓰고 아래 프라이빗 영역에 인티저 x가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라는 클래스에서 카운트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요놈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라는 이름으로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객체에서는 얘의 프라이빗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아마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자, count는 아주라는 클래스에 프렌드 권한을 줘서 아주라는 클래스로부터 x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자,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 코드에서 10번째 줄을 빼버린 코드입니다. 10번째 줄을 빼버린 코드. 자, 이렇게 수행됐는데 can나 setX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x, C에 있는 private member data x의 값을 변경을 했어요. 이때는 오류가 생깁니다. 뭐라고 메시지가 나오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private member data에 접근할 수 없다. 근데 왜 접근했냐? 그래서 오류가 생겼다. 라고 메시지가 튀어나옵니다. 메시지가 튀어나와요. 자, private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private member 데이터는 은닉을 위해서, 숨겨놓기 위해서 설정된 멤버십입니다. 프라이빗은. 그런데 friend라는 권한을 줘서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라고 하는 것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프라이빗 멤버십을 갖고 있으면 절대 클래스 밖에서는 손댈 수가 없는데 변경을 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자, 수행 속도를 빠르게 할 때, 수행 속도를 빠르게 요구를 될 때, 빠르게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빠르게, 자, 프로그램 개발자가 나는 약간의 객체 지향 철학에 위배한다는 한이 있더라도 수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원할 때, 빠르게 하고자 원할 때 프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돼요. 만약에 프렌드 권한을 안 주고 안 줬다.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퍼블릭 영역에 getX라는 이 프라이빗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어야 되겠죠. getX라는 함수 이름을 가지고 X에 접근하는 함수를 퍼블릭 영역에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퍼블릭 getX, setX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써야만 됐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한 다리 건너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 여기를 코드를 볼까요? 자,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럼 이거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만약에 friend 함수를 안 썼으면은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count라는 클래스 내에 private data 요놈을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영역에 setX와 getX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가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C에 setX value, C out get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개발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값을 변경할 때 얘 setX를 경유를 해서 X 값을 바꾸게 됩니다. setX라는 요 함수를 경유를 해서 X 값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어쨌든 setX라는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했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집니다. 자, 개발자가 판단을 합니다. 아, 경유를 하는 것보다 빨리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빨리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set x를 뭐 어쩌고저쩌고 뒀다. 이것을 지우고 set x를 지우고, 나는 set x를 경유해서 하지 않고 빨리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x 값을 주게 됩니다. x 값을 주게 돼요. 자, 아까 여기 부분에 여기 빠졌네요. count 이렇게 set x